안녕하십니까, 정재현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3대 지수가 하락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.87% 하락을 하면서 제일 크게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서명을 좀 했죠. 중국 투자에 대한 부분들, 인공지능 쪽과 양자, 그리고 반도체 이런 쪽에 있어서 투자 제한 이 부분들을 행정서명을 좀 했습니다.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. 엔비디아가 거의 뭐 4.7%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그리고 특이한 부분들은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는 기업이 있는데 마이너스 24% 가까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.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었는데 기대치가 좀 너무 높아져 있어서 인공지능 쪽에 그 부분들 때문에 수익성, 즉 마진이 약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전해졌어요. 그러면서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그 이외에 뭐 AMD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, AMD, 인텔 이런 기업들도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결국은 기술주들에 있어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좀 대부분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테슬라도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반면에 그래도 좀 상승을 했던 그런 업종군들이나 섹터들을 좀 보게 되면 에너지 쪽이 좀 상승을 했어요. 에너지 쪽에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의 종목군들도 나름대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엑소모빌이나, 그 다음에 마라톤 오일이라든가, 뭐 이런 기업들이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태양광 쪽도 제법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퍼스트 솔라도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.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죠. 비만 치료제인 부분들, 일라이릴리가 그래도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좀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결국 한국 시장도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요. 일단 시장을 좀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1선을 하회했죠. 61선 자리 때까지는 좀 열어두는 전략이 좋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저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추세선을 좀 그어다 보게 되면 61선 부근들 한 13,500 정도 자리대가 하단 자리대로 좀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. S&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좀 추가적인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뭐 61선 언저리 때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.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데 정고점 자리대죠. 뭐 34,500 정도 뭐 이 정도 때까지는 그래도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.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보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. 오늘 한국 시장 같은 경우 전날 상당히 좀 괜찮은 주가의 흐름들이 좀 보였습니다.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IT 쪽 섹터, 특히나 삼성전자가 좀 방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그리고 난 이후에 2차 전지 쪽, 양극재 쪽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. 에코프로,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이런 쪽이 좀 강한 모습이었었죠. 이렇게 움직이다가 가장 크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제약바이오 쪽의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일라이릴리 쪽이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면서 비만 치료제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조금 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. 일단 2차 전지 쪽과 IT 쪽 같은 경우 주도 섹터예요. 주도 섹터인 부분들인데 시장에 오늘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옵션 만기잖아요. 옵션 만기가 좀 예정이 되어 있고
그리고 오늘 저녁은 CPI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지난달엔 3%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3.3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죠. 일단 4%에서 3%대로 진입을 했는데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오늘 만약에 예상치 정도에 부합하게 된다라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, 미국 시장이 아직까지는 목표치까지 떨어지진 않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적극적으로 할 부분들은 없다.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오늘 옵션 만기가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, 관망 심리를 또 자극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러면 시장의 상황을 좀 보게 된다라면 주도 섹터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. IT 쪽과 2차 전지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. 그리고 후발 쪽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뭐 순환매 쪽을 보게 된다라면 여기에서는 뭐 화장품이라든가 아니면 제약 바이오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. 뭐 엔터 쪽이라든가 건설 기계 등등이 좀 있을 것 같은데, 일단은 입맛에 맞게 좀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주도 섹터들 같은 경우는 IT와 2차 전지 그리고 뭐 전력 쪽도 포함이 되겠죠. 이런 쪽을 눌렀을 때 매수를 해 나가느냐, 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순환매를 유지를 하는 전략으로 해서 화장품 쪽이나 제약바이오, 뭐 엔터 이런 쪽을 좀 볼 것이냐, 요거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주도 섹터가 다시 성장을 해 나갈지는 그럼 모르겠습니다. 물론 2차 전지 쪽이나 이런 쪽은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죠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들에서는 기간 조정 형태의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고 좀 싶어요. 그러면 2차 전지는 어제 이제 매수 타이밍을 좀 조율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, 반등 정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은 차익을 해놓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쪽을 그래도 좀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변화 부분들이 좀 생기고 있다라는 거, 이 부분들의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습니다. 그 이유가 과거처럼 매수에 대한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. 많이 약해진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단기에 급등을 했던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면 이 빈자리를 틈타서 제약바이오라든가 아니면 뭐 가치주라든가 이런 쪽 혹은 실적주들, 이런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채워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을 좀 권해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만약에 나는 주도 섹터 IT 쪽과 2차 전지를 한다,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어, IT 쪽은 HBM 쪽이라든가 EUV, 그 다음에 미세공정 쪽이죠. 그 다음에 DDR5, 기판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압축을 해서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2차 전지는 양극재 쪽 부분들이 좀 좋은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좀 장비 쪽의 메리트가 좀 있어 보입니다. 수주가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장비주들이 못 올랐어요. 그렇기 때문에 장비주들 좀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보여지고, 상승을 할 때 따라가는 것보다 조정을 좀 받을 때 그때 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정을 좀 받을 때 실적주를 매수를 하는 거는 좀 상당히 좋습니다. 근데 이제 양극재 쪽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만 장비 쪽은 그래도 나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장비주 쪽을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제약바이오 쪽을 좀 보게 된다라면 아마 실적에 대한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세요. 항상 보게 되면 고밸류로 평가를 좀 받고 있죠. 근데 PBR 한 배가 안 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. 한 배가 안 되는 기업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.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엄청나게 좀 빠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,
이런 기업들을 좀 찾아보셔도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또 하나는 가급적이면 제약바이오 쪽은 좀 안정성이 좀 갖추고 있는 그런 주식이 좀 좋다. 그러면 가급적이면 좀 큰 주식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, 만약에 이게 모르겠다 싶으면 ETF 상품 중에 이 포실이 좀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.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압축을 해서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. 오늘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섹터는요, 뭐 제약바이오 쪽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에너지 쪽을 한번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미용 쪽, 화장품이라든가 미용 기기, 뭐 이런 쪽에 있는 종목분들도 여전히 좀 보자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, 가급적이면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. 눌림목을 좀 활용한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지수는 여기서 다시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, 뭐 만약에 여기서 저점을 깨고 내려온다라면 이런 식으로 좀 밀려 내려올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. 만약에 현금화를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버티면 다시 여전히 좀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크게 지수에 있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제법 올랐죠. 거래소 시장보다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.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61선 언저리 때까지 좀 눌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,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영상을 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. 영상을 보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태풍이 오는데요. 피해가 좀 가지 않게 조심들 하시고 출근, 퇴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